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2권 병 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고요.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제에 이어서 법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명의 신탁에 관한 위 법률의 입법 배경과 목적이 비추어 명의 신탁 금지 및 처벌 규정은 단순한 처벌 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불법적인 목적으로 하는 명의 신탁은 무효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고 위 규정은 단순한 처벌 규정에 불과하고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면 명의 신탁은 근절되지 아니할 것이고 따라서 위 특별조치법은 반신불수가 되고 말 것이다.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나 해제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명의 신탁을 해지했음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러한 무효인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의 원상 회복 방법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하라는 등기나 그에 대신하는 이전 등기의 청구는 가능할 것인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국가는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민법 제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반한 청구 금지 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등기의 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그 법률이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즉 명의신탁을 하여 형벌을 받더라도 명의신탁을 한 사람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 사이에 맺은 사적인 약정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가 애초에 짜고 하는 것인데 그 짜는 내용이란 것이 수탁자는 신탁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명의를 신탁자에게 돌려주든지 신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명의를 넘겨주기로 약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된다. 대법원은 그런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위에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도 신탁자는 언제든지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재판상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오니 명의신탁 금지 규정은 실효성이 거의 없게 되어버렸다. 형벌을 받게 되므로 명의신탁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애초에 서로 짜고 하는 명의신탁이니 수사기관에 드러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공소시효도 짧아서 몇 년간 지나버리면 나중에 드러나도 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유명무실한 것이다. 그리하여 모처럼 제정한 법률이 대법원 판례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중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여 성공을 거두자 부동산 실명제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언론이 여기저기서 부동산 실명제를 거론했다. 그래서 새로 1995년 3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법률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금지함은 물론 명의신탁 약정 자체와 그 약정에 기한 등기를 모두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 나는 법무부의 부동산 실명제 연구팀에는 어느 검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연구팀에 있는 부동산 실명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전화였다. 부동산 실명제라며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률의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법원은 100년이 가도 명의신탁을 유효하다고 판결할 겁니다. 내가 명의신탁은 무효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한 취지는 아예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이유로 법의 보호를 요청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법원은 어떤 이유로도 명의신탁자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률로 명시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무효를 이유로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소유 명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모두 불허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명의신탁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